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진혁 씨, 근데 좀 춥지 않아요? 근데 좀 시원하고 좋은데? 예진 씨 혹시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열은 없는데 춥기도 하고 가끔 기침도 나고요. 아, 그렇다면 냉방병. 냉방병. 이 예진 씨처럼 이렇게 뭔가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기기 자주 쐬는 경우, 이런 경우에 냉방병 걸리기 쉽단 말이에요. 에어컨 너무 사랑해요, 저. 아, 그래요? 네. 혹시 주무실 때도 켜놓고 자죠? 엄청 춥게 해놓고 솜잎을 덮고 자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이러니까 걸리지. 아, 그랬구나.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역사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네, 뜬금없이 기침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전 세계에 선포됐습니다. 이 정부 수립은 1945년 광복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1945년 8월 15일 정오, 35년 동안의 일제 통치는 이렇게 그 막을 내렸고 일제에서 해방됐습니다. 忍び難きを忍びもって万世のために大計を開かんと欲す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제국이 일본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지 38년 만에 독립정부인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날의 동양을 한국적인 대한민주정부가 국민에서 4주년을 두고 군권을 희망적으로 투쟁하여 있다가 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우리나라의 건국. 네.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대한민국. 네. 기분 좋아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엄청 그 힘든 순환 시대를 겪었잖아요. 그럼요. 오랜 시기를 거쳐서 독립까지 그리고 또 정부 수립까지 하게 됐는데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다시 봐도. 네. 그런데 정부 수립 이후에도 문제가 많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은 했지만 제대로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한국인은 해방 후에도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일본 총독부에서 일본군이 미군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해야 했는데요. 이후 서울에 입성한 미군은 9월 9일 일본 총독부로부터 항복문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가운데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고요. 두 나라의 군대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나누어서 각각 한반도를 3년간 통치했고 남북한은 그동안 독립국가로서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한반도가 그 대립이 심하던 그 두 나라의 대결 장소가 되고 만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이 그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남과 북의 의견 대립이 발생했고 난관에 봉착하게 되죠.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요. 그리고 같은 해 8월 정부가 수립됐고 12월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1949년 10월 1일, 매년 8월 15일을 국경일인 광복절로 제정했습니다. 이번에는 201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0년 8월 15일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이 1865년 당시의 원형으로 복원됐습니다. 1990년에 제1차 경복궁 종합정비사업으로 20년간 계획됐고 준공해서 복원 완료된 2010년까지는 3년 8개월이 걸렸는데요. 민족사의 순환 때마다 맨몸으로 견뎌야 했던 광화문, 항상 그쪽을 지날 때마다 뭔가 마음이 약간 좀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특하기도 하고요. 저도 같은 마음인데 특히 이 복원이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잖아요. 1865년 고종 때 그 중건됐던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한 거니까요. 네. 당시 복원된 주요 건물은 광화문을 비롯해 부속 건물이었던 용성문, 협생문, 동서 수문장청, 영군직소 등 7동이었는데요. 또한 복원된 광화문 현판은 고종 때 경복궁 증건 당시
영건도감을 제조했던 임태영의 현판을 디지털로 복원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광화문 복원으로 제1차 경복궁 종합정비 사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는데요. 이후 2030년까지 궁궐의 생활과 문화 환경을 복원하는 제2차 경복궁 종합정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1987년으로 가볼까요?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조상들. 그들이 남긴 자취와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해서 후손들에게 민족의 얼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독립기념관입니다. 1987년 8월 15일 충청남도 천안시의 국가보훈처 소관인 독립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1982년 8월 23일 건립발기 대회를 개최해 8월 31일 국민의 성금을 모으며 시작했는데요. 이후 500억여 원의 성금이 모였고 10월 5일 독립기념관 건립과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준공에 착수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결의 상징이자 일제강점기의 순환을 고스란히 담은 공간이죠. 네. 정말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독립기념관 건립을 강행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1982년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당시에 행정조직이었던 문부성이 한국, 중국 근대사와 관련된 내용을 일본 측에 유리한 형태로 수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역사 왜곡 이슈가 터진 건데 당시 일본에서는 문부성의 일방적인 수정에 항의하는 교과서 집필진의 항의가 있었고 일본 내 여론도 문부성 비판으로 흘러가면서 한국 언론에도 보도가 됐죠.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독립운동과 같은 역사를 보존하고 후대에 알려야 한다는 판단으로 독립기념관이 건립이 된 거군요. 네. 독립기념관은 상징적 건축물인 결의의 집, 그리고 결의의 탑이 있고 상설, 특별 전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결의의 집은 동양 최대의 기와집으로 전통 건축물의 맞배 지붕 양식을 본따 설계됐고 기와는 구리로 제작됐습니다. 현판은 서예가 일중 김충현 선생이 썼는데요. 전시의 주요 주제는 일제강점기의 순환과 정보 수립이지만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가 전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8월 15일에 있었던 역사를 살펴보면요. 1975년 방글라데시 군사 쿠데타로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라만 전 대통령이 피살됐습니다. 라만 전 대통령은 1972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방글라데시의 초대 총리를 지냈는데요. 1975년 대통령이 돼 국정의 기초를 다지던 중이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2000년에는 북한 민항기가 한국의 첫 취항을 하게 됩니다. 남북 분단 후 50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상황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북측 이산가족 상봉자 100명, 수행원 30명 등 모두 151명을 태운 북한 고려항공 소속 특별기가 2000년 8월 15일 오전 10시 59분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의 만남을 위해 50년 만에 이뤄진 북한의 첫 취항이었습니다.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런가 하면 1946년에는 소설가 이회수 씨가 출생했습니다. 그는 섬세한 감수성과 개성적인 문체로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소설가로 주목받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하악하, 들깨, 벽오금학도, 산목 등 많은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